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이제 도착을 해서 보세구역에 장치를 하고, 그리고 수입 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면 내국 물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를 내는 게 일반적인 형태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에서 수입 신고를 이제 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고, 화주가 불분명하면은 이제 실질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9조에 이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데,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이 특별 납세 의무자 부분이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서 이제 암기할 부분을 줄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라는 건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세관에서 관리를 하기 위한 핵심 제도가 이제 보세구역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보세구역 밖에서 어떤 작업을 하거나 뭐 보세 운송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신고나 이제 승인을 받도록 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데, 그 허가나 신고나 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고, 또 보세구역 밖에 이제 물품이 놓이는 상황이 돼서 사실상 수입되는 상태가 되니까 즉시 이제 그 관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거고요. 특별 납세 의무자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의무 위반하는 경우를 예정을 해서 납세 의무자를 정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푸실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관세법상 의무 위반 행위에 책임 있는 자가 누구인지 이제 살펴보시고, 그런 책임 있는 자가 이제 없는 경우라면 이제 사실상 그 수입되는 물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법 제143조에서는 외국에서 선박용품이나 항공기 용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경우에 이제 그 물품을 운송수단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이제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허가받은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을 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요. 관세법에서 이제 허가는 이제 원래는 안 되는 걸 예외적인 경우에 이제 세관의 허락을 받고 가능하게 해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받은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이제 적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무 위반에 책임 있는 자인 허가받은 사람한테 이제 즉시 관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이때 납세 의무자도 그 허가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이제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제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보수 작업이라는 거는 뭐 전에 제가 원산지 표시를 위한 뭐 스티커 작업 생각하시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보세구역에서 보수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제 그 보세구역에서 보수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하고 장소를 정해서 이제 보세구역 밖에서도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 작업을 한다고 이제 세관장의 이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세관에서 이제 허락한 기간까지는 그 밖에 있는 그 공간도 장소도 보세구역으로 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보세구역으로 보는 정해준 기간을 지나면 그 보세구역 밖에 있는 그 장소가 이제 보세구역이 아닌 상태로 바뀌니까 거기 있던 물품은 사실상 이제 수입된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관세를 징수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상태에 이제 책임이 있는 자가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자니까 이제 그 사람이 특별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이 멸실되거나 이제 폐기되었을 때는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이제 그 관세를 징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이제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라면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제 책임을 지는 게 맞으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뭐 재해나 뭐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또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폐기한 때는 이거는 이제 관리 책임 문제가 이제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뭐 관세 납세 의무가 없고 또 납세 의무자도 이제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관장은 가공무역이나 뭐 국내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뭐 이런 정책적인 목적이 있을 때는 뭐 기간, 장소, 물품을 정해서 보세 공장 외에서 이제 제조 가공 작업을 이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이제 지정된 장소를 이제 공장 외 작업장이라고 하는데, 공장 외 작업장에 반입된 그 외국 물품은 그 기간까지는 보세 공장에 있는 것으로 이제 본다는 간주 규정이 있고요. 이렇게 지정된 기간이 지난 경우에 공장의 작업장에 그 허가된 그 외국 물품이나 뭐 그 제품이 있을 때는 이제 그거는 보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 외국 물품이 있는 상태가 돼 버리니까 사실상 수입된 상태가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는 자인 이런 공장의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가 이제 특별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거는 보세 공장 외에도 보세 건설장 그리고 종합보세구역도 마찬가지라서요. 보세 건설장 외 작업 그리고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에 이제 허가를 받거나 이제 신고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보세 운송은 이제 원래 세관장 신고 사항이고, 감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승인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세 운송은 이제 외국 물품을 이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이 물품을 관세를 안 내고 빼돌릴 확률이 높다고 봐서 더 세관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이런 보세 운송 기간이 경과를 하면 세금이 유보된 채로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즉시 관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도 그 의무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인 보세 운송 신고를 하거나 이제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도 수입에 해당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그 소비를 한 자나 이제 사용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원래 수입 신고 수리 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데, 신속 통관을 위해서 이제 수입 신고 전에 즉시 반출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즉시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10일 내에 이제 수입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걸 어기면 관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제 즉시 반출한 자니까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이제 수입 신고를 생략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물품을 받는 사람, 이제 수취인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를 해둔 물품이 이제 도난되거나 분실됐다. 이런 경우에는 그 보세구역 운영인이나 화물관리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 물품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서 이제 보세구역에 그 물품을 장치를 하면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이제 묵시적으로 보관 계약, 그러니까 뭐 임치 계약이 이제 체결된 거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관료를 내야 이제 그 물품을 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돈 주고 물품을 맡긴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걸 도난당해서 없다고 하면 그 상황에 이제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보세구역 운영인이나 화물관리인이니까 그 사람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세 운송 물품은 이제 신고나 승인을 받아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걸 뭐 도난당했다던가 뭐 분실했다고 뭐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물품을 이제 빼돌리고 관세를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보세 운송 신고나 이제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로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의 물품은 이제 보관인이나 이제 취급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법이나 이제 다른 법률에 따로 납세 의무자로 뭐 규정을 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1호부터 11호까지 규정된 이제 물품 외의 경우에는 이제 소유자나 점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